전문가 연결해서 왜 이렇게 피해가 컸는지 이것 좀 따져보겠습니다. 공화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화성입니다. 우석대는 전라북도에 북도에 있죠? 있습니다. 예, 완주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괜찮으셨습니까? 네, 제가 있는 전라북도는 이번 태풍 미탁의 영향은 좀 그래요?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번 13호 태풍 닝닝이나 네. 타파 때는 현수막이 찢겨져 나가고 간판도 떨어지고 이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이제 강원도 쪽하고 경북 지역 그리고 뭐 부산 이런 쪽에 이제 피해가 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피해가 인명 피해가 너무 커요. 10명이나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왜 이런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집안이나 건물이 약해지고 그리고 산사태의 어느 정도 징조도 보인 상태에서 네. 이번 태풍이 또 다시 왔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태풍의 특징은 바람도 많이 불긴 했지만 특별히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네. 집안이 약한 상태,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붕괴되고 네. 산사태가 발생해서 사망 사고도 많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이 연이어 오면서 비도 굉장히 누적이 됐고 이래가지고 집안이 약해진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복구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도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복구 작업을 할 때 네.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집안이 약해서 매몰된 곳은 네. 집안 침식 우려가 또 계속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복구 작업을 할 때는 네. 혼자 복구 작업에 나서면 안 되고요. 아하. 최소 2인 이상 조를 짜서 네. 서로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반드시 만약을 대비해서 GPS를 항상 켜두어서 아하. 자신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구 작업이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혹시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추가적인 산사태 뭐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지역이 특별히 지금 집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태풍의 영향을 받은 곳이 같은 경우에 경북, 부산 등 남부지방하고 강원도 일대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 산사태 가능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산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옹벽 등의 균열은 없는지, 네. 물 빠짐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살피고 예. 사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오는 때는 네. 등산도 반드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요번에 보니까 이제 시간당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100mm가 넘는 폭우가 뭐 물폭탄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비가 오면요. 이게 어떤 도시라든가 마을이 감당을 원래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책이 이게 없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댐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예. 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네. 이제 유량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방수할 수는 있는데 네. 단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올 경우에는 네. 사실은 대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런 태풍이라든가 호우 이런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피해를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는 것이지 예.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추가적인 침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우려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다시 태풍이 와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지 않는 이상 네. 추가 침수의 우려는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9호 태풍이 혹시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 민간 기상 전문업체에 따르면 제19호 태풍 네. 하기비스가 앞으로 한 10일 전후에 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정부 특별히 중대본이나 소방관서 시도청 이런 네. 곳에서는 태풍이 오기 전에 네. 국민들이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행동 요령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재난 문자라든가 이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배수 시설이라든가 네. 지하철 가로등 이런 각종 공공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긴급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10명이 사망했고 4명이 지금 실종 상태입니다. 이게 보시면서 이제 사고 원인들을 한 번씩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뉴스에 나오는 걸. 이게 태풍이 왔을 때 이런 거 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인명 피해를 줄이려면 이런 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특별히 그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일단 외출을 자제해라. 예, 예 맞습니다. 꼭 예. 외출을 해야 된다면 이런 그 공사장 근처에는 그 자재가 바람에 날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공사장 근처로는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뭐 하천변이라든가 뭐 바닷가, 산길, 뭐 지하차도 등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 차체가 흔들려서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또 이 주차도 그 뭐 둔치라든가 이런 다리 밑에 주차한 차량이 있다면 네. 사전에 이동 조치시켜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그렇지만 뭐 침수의 우려가 없다면 네. 오히려 주차는 그 지하 주차장이 오히려 예. 지상보다 안전하니까 지하 주차를 권장하고요. 예. 농촌 지역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태풍이 오는데 논둑이나 물고 이런 것들을 살피러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안타까우니까 그게 뭐 작업하러 나가시죠. 예. 예,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든요. 예. 근데 아주 위험한 이건 행동입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항상 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예보가 올 때 사전에 논둑이나 물고를 점검해두는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하고 비가 많이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나가서 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제 뭐 도로에 비가 많아가지고 차가 잘 운행이 안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차를 가져가고 싶어갖고 계속 차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 행동 요령은 어떻습니까? 차를 버리고 빨리 대피를 하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일단 물이 자꾸 도로로 차오르기 시작하면 네. 일단 차를 두 곳이라도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네. 또 차 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네. 이렇게 물이 차오르면 차문이 또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 차 안에서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동 요령 잘 숙지하셔서 다른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님이었습니다. 우석대 공화성 교수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채널에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